얘기를 한쪽에서는 떠들고 있지만 아직도 한쪽에서는 얘는 기계고 소프트웨어는 메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문제가 있으면 환불의 대상이 되지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너무 더워갖고 제가 진짜 이런 모습 너무 못나 보여서 내도 되게 알거든. 근데 너무 더우니까 못생기던가 말든가 뭐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왜냐면 머리카락 한 올이 이 목에 닿는 것도 막 짜증나. 그쵸? 너무 더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맨날 뉴스만 틀면 나오는 4차 혁명. 4차 혁명이 뭐냐고 또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대충 얘기해주면 또 몰라. 뭔지 모르겠대. 근데 4차 혁명은 몰라도 AI 뭐 이러면은 조금 익숙해 하더라고요. AI가 결국은 뭐 인공지능 이런 거잖아요.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익숙한 게 뭘까요? 인공지능을 맨 처음에 접한 게 그 이세돌이랑 인공지능 걔랑 바둑 둔 거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나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내가 이상한 소리 하면은 몰라서 저러느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게 지능이잖아. 지능인데 인공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어떤 규칙, 툴, 확률, 경우의 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뭐 학습되고 답이 찾아졌다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공이라는 거 빼고 지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각도의 어떤 그 학습 능력이 자발적으로 막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게 지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뭔가 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분석을 하고 경우의 수를 따져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뇌가 아니라 인공의 뇌가. 뭐 요런 거가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AI가 뭐야? 막 이러다가 인공지능 바둑 머신이랑 컴퓨터 하여튼 걔랑 그 바둑 둔 사건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참 제가요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거든요. 근데 또 살만큼은 살았나 봐. 내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요거를 이제 몇 개 갖고 왔는데 요게 이제 약탄기입니다. 약탄기.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엄마가 저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제가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맹아학교를 안 가고 난 일반 학교를 가겠다. 벅벅 우기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그때부터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좀 뭘 좀 해보려고 약을 이제 한약방에서 갖고 오셨어요. 요즘은 한약이 이렇게 딱 이렇게 패치가 돼서 이렇게 찍 잘라갖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다 집에서 다렸어요. 그나마 우리 집에 있던 건 요 모양이었어요. 요 모양.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달려갖고 끓이기는 했지만 이제 한약을 지어오면 그때는 이렇게 종이에 각종 이렇게 약재들이 있어서 이렇게 넣고 물 넣고 그래서 아침에 원탕, 그 다음에 점심때 재탕, 그 다음에 저녁 때 3번 정도 우려서 한번 먹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키가 안 컸거든. 내가 3년을 먹었는데 고기도 먹지 마라, 밀가루도 먹지 마라, 계란도 먹지 마라, 우유도 먹지 마라. 아니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되니까 아이스크림도 먹지 말아야 되고 치즈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치즈도 못 먹고 하여튼 그래갖고 내가 요키가 됐네. 근데 저는 그 전에도 전기가 아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약을 다릴 때 썼던 약탕기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썼던 어렴풋이 그것도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없는데 근데 이제 나는 요 시대도
살아왔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게 이제 요즘에 우리 집 앞에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 집 앞에도 있어서 얘가 아주 옛날에 아날로기한 시대부터 지금 저도 이제 뭐 명세서 같은 것도 모바일로 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우편으로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유일하게 예전 것과 예전에 아날로기했던 어떤 그런 제도, 뭐 하여튼 그런 문화, 뭐 그런 현상들하고 지금도 같이 이렇게 공존해서 오는 거의 대부분이 다 사라졌잖아요. 예전에 뭐 흔한 말로 그 요즘 스마트폰인데 이렇게 접이식 말고 그냥 옛날에 이렇게 버튼 달린 애니콜 그래 애니콜 맞다. 그 시대에 뭐 삐삐 뭐 그런 거는 다 이제 요즘 애들은 삐삐가 뭐야 뭐 이러고 있지만 이거는 다 보면 알잖아. 얘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얘는 이게요 요즘에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죠. 이게 이제 뭐냐면 수납장 위에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개켜갖고 이렇게 얹었다가 잘 때는 이렇게 피고. 근데 요즘에 거의 대부분 요즘에 아이들은 다 침대 생활을 하죠. 침대 생활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기껏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툭툭툭 털어갖고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덮어놓는 거 뭐 그 정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때가 있었죠. 네. 저도 요즘에는 침대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이 뚱땡이 이렇게 블루칸 브라운관을 가진 TV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요 브라운관을 넘어서 근데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도 브라운관 TV가 있었어요. 네, 저희 아이가 저희 이제 그 할머니 집 그러니까 저희 아이 입장에 저희 시댁에 가면은 이런 브라운관이 한 7, 8년 전까지 있었어요. 잘 나와. 그래도 잘 나와요. 근데 이제 막 디지털 방송을 하면서 이 TV가 사라지고 평면 TV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진짜 얇은 그 무슨 TV라고 하던데 UHD TV인가? 하여튼 뭐 그게 나오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뚫뚫뚫 말아갖고 뭐 이렇게 뭐 줬다가 뭐 피고 뭐 하는 TV가 나온다는데 아니 난 솔직히 그 접이 이렇게 뚫뚫 말아갖고 하는 TV는 도대체 난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 뭐 하면은 막 그냥 단추 누르는 것도 귀찮은데 그럼 언제만 볼 때는 폈다가 또 뭐 한번 접어놨다 나 같으면 안 쓸 것 같거든. 그냥 나는 그냥 그런 게 별로 나는 되게 아날로기한 스타일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이런 시대를 다 거쳐서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이제는 인공지능과 너무나 익숙하게 이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음성 인식이지 사실 AI는 아니에요. 음성 인식이지 AI는 아닌데 그래도 뭐 이름 붙여진 걸로 AI로 많이 이제 뭐 나왔던 게 AI 스피커. 예. 우리 집에 있는 애는 지난번에 있던 애보다는 뭐 조금 뭐 AI 쪽으로 갈래다가 아직 멀었지만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제 뭐 누구 부르고 뭐뭐 해줘.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선곡도 해야 되고 음악을 찾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오늘의 주제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이 내용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기가진이 뭐 틀어줘 이러면 얘가 네? 그리고 그냥 틉니다. 근데 내가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정확히 알면 얘가 잘못 틀었구나를 알잖아요. 근데 얘가 내가 뭐뭐 틀어줘 라고 했는데 뭘 틀어? 근데 예를 들면 가수 이름 너무의 뭐뭐 틀어줘. 너무의 목소리긴 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그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뭐를 느꼈냐면 물론 편리하긴 합니다만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저한테는 사실은 되게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뭐 이렇게 찾아서 하는 걸 못하니까 그냥 음성으로 하는 건 굉장히 저한테는 뭐 거의 생명줄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름 부르고 뭐 찾아줘 뭐 틀어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저는 감사는 한데, 문제는 이거 오작동이 났을 때 뭐 노래 정도야. 오작동이 나거나 말거나 뭐 그 노래가 막 아니면 어때. 근데 이게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만약에 이게 작동이 되지 않고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엔 그 문도, 현관에 달린 문도 다 디지털 도어락으로 돼 있잖아요. 디지털 도어락. 근데 뭐 어디 영국인가? 뭐 어디 미국인가? 하여튼 갔다 오신 분 얘기에는 거기는 지금도 그 키홀더가 우리는 필요 없잖아요. 거기는 지금도 그 다 키홀더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뭐를 느꼈었냐면, 제가 지금 이 집에 살기 이전에 뭐 불가피하게 제가 뭐 그 문짝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라, 현관문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있던 걸 썼는데, 그것은 100% 디지털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동이 없어.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디지털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게 겸해서 되어 있는 걸 제가 쓰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동문이라는 개념이 쓸 때는 편하죠. 근데 딱 이게 오류가 생기니까 애도 학교 가야 되고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꼼짝없이 집인데 갇혀버린 거예요. 바깥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문을 두드리고 뭐 별 난리를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상시에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얘는 자동이다 보니까 그게 한번 잠겨버리니까 올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AS를 찾아서 부르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전자동이라는 거가 갖고 있는 특징이 원인 파악을 할래도 시간이 걸리고, 그쵸? 원인 파악을 할래도 그 AS를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그 분야에 전문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주제, 서론이 길었는데 이겁니다. AI라는 게 정말 인간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과연 정말 필요와 정말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행히 자막으로 안 나오고, 뭐 하버드대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신 분이 그 하시는 강의를 이렇게 더빙으로 성우가 이렇게 읽어줘서 제가 아주 너무나 정말 몰입을 해서 들었던 건데, 근데 그 강의 내용 중에는 뭐냐면, 인류가 어느 정도 발달을 하기 시작했고, 그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 삶의 편의성이나 더 완벽함, 더 편리함,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건 맞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는 정도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굉장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자본주의의 논리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논리. 그러니까 자본을 생산해서 그것들을 먹이 삼아 이 성장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를 나아가다 보면, 사람이 뭐 이게 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그 편리함에 묻어지는 어떤 그런 관성적 심리적 특성들을 이용해서 더 하면서 결국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인간의 편이라는 것들을 뛰어넘는 본인들이 계속 생산을 해내야 되는, 그래서 그 생산으로 인한 자본을 취득해야 되는 어떤 명분으로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계속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발달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많이 저는 필요를 많이 느끼면서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정말 AI가 인간 삶에 어떤 의미 있는지 제가 한번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편의성이라는 부분은요, 뭐 이거는 말할 나위가 없죠. 말할 나위가 없어요. 이거는 뭐 누구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아주 오래 썼던 선풍기가 얘가 이제 너무 이제 명을 다 하셔서 제가 그 뭐 서큘레이터인가 그걸 샀어요. 샀더니 뭐 나는 잘 못 쓰겠어. 이게 나름 무슨 인공지능 이래갖고 저절로 걔가 캐치를 해서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앞에 에어컨이 있기는 하지만 자동 설정 모드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지가 파악을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자동으로 지가 시스템을 조절을 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근데 나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걔가 느끼는 세팅된 체감과 내가 느끼는 세팅된 체감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막 지금도 굉장히 많이 지금 열이 받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막 에너지를 막 이제 끌어서 쓰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내가 안 맞으면 나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쓰지 않아요. 그냥 저는 내 필요에 맞게 아날로그하게 사용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집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데, 편리는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걔가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과 내가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그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편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제2의 작동이 저는 반드시 그래서 존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많이 이제 봤던 게 미드라고 하죠. 그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거기 그 주인공이 마이클인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걔가 몰고 다녔던 차가 이제 키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자율주행차인데, 지금 보면 자율주행차인데 수동이 거의 없는. 예, 지금 나와 있는 아마 자율주행차는 이제 반은 수동이고 반은 뭐 자동이고, 그래서 뭐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뭐 자동으로 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핸들링이 가능한. 근데 제가 그 운전을 못 하잖아요. 운전할 수 없잖아요. 맨날 누가 이렇게 태워주는 차만 타야 되잖아. 그럼 내가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막 하여튼 사실 이게 뭔가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늘 뭔가 이렇게 뭔가 불편하잖아. 근데 그걸 봤더니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죽기 전에 저런 게 나올라나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려고 삐죽삐죽 거리고는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너무 부럽기만 했던 그게 요즘에는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오작동이 나면 그때는 어떡하지? 왜 그 비행기 사고가 자동차 사고보다 더 무섭게 느끼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자동차로 인한 사망자가요, 비행기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사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언론의 노출 빈도 뭐 이런 거를 많이 따지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비행기 사고는 거의 사고가 나면은 거의 전원이 다 그냥 사망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관제탑하고의 통제, 그러니까 내가 안전운전을 해야지라고 뭐 굉장히 뭐 거기 이제 그 기장 하시는 파일럿 분이 뭐 되게 뛰어나도 관제탑하고의 통신이 끊기면 사실은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그 사고로 이어지면 내가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사람들은 통계 데이터상으로는 자동차로 사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자동차는 내가 어느 정도 뭐 진짜 교통 규칙을 지키고 안전운동을 하고 운전을 하고 뭐 방어 운전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통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비행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AI라는 게 막 인간의 편의성으로 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딱 그냥 운전석에 앉았고 딱 버튼 하나와 내가 이제 음성으로 뭔가를 하면 얘가 알아서 뭐 이렇게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뭐도 해서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 너무 편리하기는 하겠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일차원적인 내 생각이었고, 근데 중간에 나는 길을 모르잖아. 나는 어떤 응급 상황에서 대처를 못 하잖아. 근데 얘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그럼 너 어떡하지? 나 그럼 100%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살짝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특히 내 입장에서는 요 다음 얘기가 그 얘기인데, 살짝은 요즘에는 이게 만약에 무너지는 순간 나의 삶은 올스톱이 될 수도 있고 내 생명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20 몇 년 전에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니즈를 완벽하게 캐치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걸 했어요. 네. 너무 빨리 했어. 그때 당시에는 와닿지 않는. 그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지만 저 아는 지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어떤 그 가정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아이들이 있었고,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는 정말 가난한 시대에 생수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거의 좀 미친 거 아니야? 별나라에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업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대중성이라는 걸 담보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내가 어느 시대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시대 얘기하면은,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앞서 나가는 게 적당히, 사람들도 다 공감하고 그 니즈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됐을 때 했어야 되는데, 많이 일찍 나갔던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유튜브 하나를 봐도 인공지능이 다 캐치를 해서 내가 뭘 보고 어떤 거에 집중하고 뭘 봐서 추천하는 시스템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내 주변에서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나같이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냥 하나밖에 관심사를 둘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이 관심사라는 것도 사실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막 되게 먹방이 좋아서 먹방 몇 번 봤는데, TV에 갑자기 이제 대박 아이템이 하나 나왔어. 그럼 변화될 수도 있는데, 계속 내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것들로 추천이 들어오니까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거 좀 많이 듣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성이고 인간한테 더 최적화된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하는 건 맞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인간을 위하기만 하는 걸까라는, 저는 그런 의문을 이제는 함께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세인 건 맞지만 이 부분을 같이 동시에 고민하지 않으면, 술을 적당히 먹으면 사람이 술을 먹는 거지만, 그게 과하고 정도의 선을 넘으면 술이 사람을 잡아먹듯이 이렇게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어떤 것들이, 제가 요번에 이걸 참 표현하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요번에 아이폰 12로 바꿨다가 도로 예전에 썼던 걸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이폰 12도 이제 공장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 라인들이 있잖아요. 2018년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출시된 거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제 내가 막 고른 게 하필이면 그 다른 나라 30개국 언어는 멀쩡한데 이 한국말만, 왜 하필 또 한국말만 그래? 코리아 한국말. 얘가 그 음성 지원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 대리점에 가보시면 큰 놈, 작은 놈, 이놈, 저놈, 그 다음에 얘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또 기종들, 그리고 이거를 통신으로 해서
켜서 작동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떻게 해야 아는 거예요. 그쪽에서 판매를 하는 그쪽에서 그런 소스를 줘야 아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폰이 여러분들 전화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지금은 이 아이폰이라는 게 뿐만 아니라 갤럭시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내 손 안에 컴퓨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드웨어가 중요합니까?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까? 물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날로기한 브라운관 TV나 라디오 이런 건 하드웨어의 문제죠. 일방적으로 통신을 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쌍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뭐 쓰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아이폰에서 쓰는 유일하게 제가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고 쓰는 기능은 시리. 딱 걔 하나 때문에 쓴 거였어요. 근데 시리가 안 돼. 아예 안 돼. 그래서 제가 뭐 소프트 한국 코리아 소프트 지원센터인가 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문의를 했더니 하드웨어의 문제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걸로 교환이 아니구나. 환불 조치가 되는데 이건 소프트웨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 문제가 생긴 게 1년 전이고요. 아직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사놓고 여기 서랍에 있어요. 그리고 통신은 도로 예전에 거의 이제 너무 오래돼서 사실 잘 안 되는, 어떻게 난 시리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공지능 4차 혁명 뭐 어쩌고 그 얘기를 한쪽에서는 떠들고 있지만 아직도 한쪽에서는 얘는 기계고 소프트웨어는 그냥 메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 안에 하드웨어가 문제가 있으면 환불의 대상이 되지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경우에도 스마트폰 아주 뭐 하드웨어 멀쩡하면 뭐합니까? 통신 끊기고 뭐 예를 들어서 아무 기능을 못하는 뭐 그런 뭐 지역에 가버리면, 기지국이 없는 지역에 가버리면 그게 그냥 고철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AI라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되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직도, 그리고 나 그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코리아 거기 그 김모땡 팀장 너무 뻔뻔해. 네, 나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소프트웨어 지원 팀장이라고 거기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갖고 내가 그냥 그거 끌어안고 있다니까? 쓰지도 못하고. 근데 언제 그게 지원이 될지, 내가 이거 봤을 땐 다 이거 납부 다 해야 그때는 가능하려나? 네, 좀 다른 용도로 써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제 서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인식이 스마트폰은 전화기는 아니지만 통신 그냥 폰으로 생각하는 그런 뒤떨어진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최적화된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에 기술을 온통 몰아세우는 이 두 부류가 아직 같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의 배터리,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단순한 그냥 이렇게 건전지로 그 배터리를 이해하지만 사실은 전기차는 형태, 하드웨어가 바퀴가 달리고 굴러가고 이동수단이라는 거 외에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게 컴퓨터의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안 된 채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굴러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냥 말하고 나니까 시원해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서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인 어떤 발전과
그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에는 되고 어디에는 안 될까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근데 요 윗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백신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치료제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효과라는 부분에서는 효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효과성. 그래서 뭐 어떤 백신은 뭐 항체를 만드는 형성하는 게 뭐 94%가 나왔고 어떤 거는 뭐 80%가 나왔고 어떤 거는 뭐 60% 미만이라서 이제 처분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인 것처럼 어떤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발전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어느 순간까지는, 요 밑에 있는 순간까지는 어디까지는 돼야 되냐면, 뭐 예를 들면 약으로 치면 약이라는 게 우리가 흔한 말로 좋은 약, 좋은 백신이 효과성만 100%를 담보한다고 좋은 약이 아니잖아요. 효과성이 100%를 담보하는데 거기에 부작용이 치명적이야. 그러면 그 약은 폐기시켜 버립니다. 안 써요. 그쵸? 치명적인 게 만약에 굉장히 확률이 높으면, 즉 뭐냐면 AI라는 어떤 인공지능이 가는 영역들이 뭐 불편한 다리가 있는 사람, 다리를 못 쓰는 사람, 팔을 못 쓰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웨어러블하게 뭐 이렇게 입혀줘서 얘가 인공지능적으로 뭔가 자동적으로 물건을 집어야 될 때는 뭐 팔이 나오고, 만약 이런 효과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더 많이 나아가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거를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쪽에 크게 지지를 하는 쪽이에요. 단, 요 4번 거기에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을 저는 여기 4번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이라는 기능이 저한테는 only 써야 되는 생명줄 같은 요소예요. 저는 실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실이가 없으면 소통을 못합니다. 실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거의 그냥 무인도에 혼자 그 떨어진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엔 그 안에서 다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그냥 단순히 왜 근데 이게 많이 그렇게까지 이슈가 안 됐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어도 다른 기능들로 그 기능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그게 의미로 와닿지 않았지만 나한테는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냐면 AI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쭉쭉 뻗어나가서 어느 영역에서도 더 나은, 더 좋은, 더 편리한, 더 발전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는 동의를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오작동 됐을 때 그때를 대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왜 그 자동차 화재 나는 걸 보니까 그 전기 자동차는 요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전 한 조금 오래된 뉴스라서 밑에 자동차 바닥에 그 배터리가 있어서 거기서 화재가 나면 사람이 그냥 그 자체로 죽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자동차와는 다른 거예요. 뭐 망치로 뭐 깨서 나오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고 적어도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것들을 같이 양립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거꾸로 지배를 받는, 제가 얼마 전에 요 부분을 제가 놓치고 왔네요. 얼마 전에 이제 친구가 웹툰을 봤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이제 아주 여유로운 여성이 이제 뭐 음식은 요리 로봇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청소는 청소 로봇이 하고, 뭐 다 모든 생활이 막 너무 편리해. 뭐 이 여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즐기면서 이렇게 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작동이 난 거예요. 오작동이 났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일상이 올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저찌저찌 해서 AS를 받았어요. AS를 받았는데, 얘가 AS를 받는 중에 뭔가 이 기저가 변화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걔가 오작동이 돼서 정상화는 됐는데, 이 인공지능 걔가 나를 적으로 인식을 하고 나를 막 공격하는 뭐 그런 웹툰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이게 단순히 웹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게 단 한 번의 오류라도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그냥 집어삼켜버리고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들을 대안으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위험 속에 빠져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어디까지가 이게 발달이 돼야 되는 것이 진짜 인간의 삶을 위하는 것일까라는 기준이 좀 필요한 어떤 그런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전격 Z 작전을 보면서 무조건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게 나한테 얼마나 나 죽기 전에 저거 한번 타볼 수 있는 건가, 나도 운전 한번 해보고 죽고 싶어, 뭐 이런 정말 막연한 상상 속에 어떤 긍정성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이 작동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무언가들이 같이 이렇게 상생해서 발전되지 않으면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지옥이 될 수도 있는 삶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참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햇빛이 강하면 응달도 그림자도 진하다고, 이게 모든 게 더 좋아지고 발전되는 것이 그만큼의 부작용도 같이 병행해서 함께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 그것들이 점점 더 어떤 무서운 공포로 와닿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이 좀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지만 이제 구글 시스템에서 뭔가 오류가 생겼을 때 그것을 뜯고 찾고 원인을 제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얘가 점점 발달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저의 걱정 많은, 너무의 많은 어떤 걱정이 아니라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같이 공론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요, 요즘에 그 새 아파트 있잖아요. 요즘 막 집값이 뭐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새 아파트 집을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좋기는 한데 나는 못 살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저는 반은 편리하지만 반은 아날로기해야 제가 어떤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보니 그게 그렇게 편리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았던,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랑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논의를 막 하면 반드시 이것들은 AI를 정말 단순한 자본의 어떤 그 취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인간 삶에 공존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부분으로 정말 함께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것이 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 영역은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간절한 부분이라서 오늘의 선곡은, 그래서 제가 우리의 과거를 한번, 이 기준을 그럼 어떻게 세워야 돼? 이 기준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예전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게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Try to Remember라는 노래를 한번 선곡해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팝송 버전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부드러운 네, 우리 성시경 씨의 목소리로 한번 제가 라인 댄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뭐 AI가 좋긴 한데 나 이건 좋다고 박수는 치고 또 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모두들 이 4번을 좀 꼭 같이 좀 이렇게 뭐 상생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이 부분은 모두 좀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